안녕하셨습니까? 조건이론 과학세상 어느덧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일미진중함 시방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간다. 참 생각이 힘든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1300년 전은 의상은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상의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해라. 바로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바로 제 자신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라는 대거울 속에 서로 다르게 비치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사상이죠. 어떤 사랑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전 우주를 관통하는 대자비로 가는 게 바로 이 의상의 화합의 세계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의 먼지 속에 이 우주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양의 윌리엄 브라키는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를 볼 수 있고 들에 핀 한떨기 백합부 속에서 천국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의상은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get이라고 말합니다.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에 머물었고 일체의 티끌 또한 그렇다고 의상은 법승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과거의 과학이라면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를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촉근이론이라는 이 최첨단 물리학은 어렴풋하게나마 그 근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촉근이론이 지금까지 발견했던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최첨단 물리학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한다는 점은 사실 어려운 점이지만 우리는 깊은 내용보다 마치 컴퓨터를 우리가 다룰 수만 있으면 되듯이 컴퓨터 자체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맡겨두면 되겠죠. 과학자한테는 맡기고 우리는 최첨단 물리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첫 번째 놀라운 이 연금술이 등장합니다. 이 공간 찍기, 이 코니폴드 변환이라 이 수학적 기법으로 말하면 과거에 우리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거의 이렇게 불가거나 이렇게 온포가 이렇게 변화는 될 수 있지만 공간 자체가 이 종이처럼 찢어진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간이 허공이 무너진다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이 공간 자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 야우라는 수학자가 이런 걸 제일 먼저 제시했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어. 어떻게 공간이지? 그건 하나의 수학적인 기법일 뿐 동의하지 않았는데 점점점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학적에 적용을 했을 때 시공간이 찢어지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기존의 물리현상과 잘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공간 찍기, 이 코니폴드 변환이라는 이 기법은 촉근이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현재 지금도 이 공간 찍기의 비밀 속에 이 시공의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공간 찍기가 이 수학적으로 어떤 건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자,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땅콩 모양 가운데 동그란 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찢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가운데 삽입하면서 찢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네 번째 그림에 보다시피 가운데가 오목에서 끊어지죠. 그래가 이제 거기다 다시 이걸 삽입을 또 하나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부풀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단순히 변형해서 우리가 찰흙이 있으면 찰흙 이렇게 모양을 변형한 것은 우리가 위상학적으로 이제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간 찍기를 통해서 이게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것은 단순한 위상학적으로 같지가 않다는 거죠. 가운데 아까 굴을 집어넣어서 변형시켰기 때문에 위상학적으로는 다른 구조라고 수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아래 그림은 역시 이제 공간 찍기에서 아까하고 이제 거울짝이라는 게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거울짝을 방금 같은 기법으로 이제 찢는 과정이 나와 있고, 자, 이 과정을 실제로 우리 공간 같은 이런 수학적 기법을 실제 공간에다 적용한 게 이제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전번에 보셨죠? 이 토로스 모양의 시공간이 있다고 가정할 때 방금 했던 이 코니폴드 변환이라는 이 수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찢어가는 모습입니다. 점점점 가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반달 모습이 돼서 이제 평형의 원리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구형 형태가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구멍이 없었다가 나중에는 구멍이 있었다가 구멍이 사라지는 구조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전혀 다른 모양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간이 찢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기존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도전하는 엄청난 핵폭탄 같은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공간 찍기를 이제 블랙홀에다 적용을 시켰어요. 왜 그랬는가? 사실 이 블랙홀이라는 게 20세기 초반부터 관심이 됐지만 실제로 이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대과학자가 자기 저서를 내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스티븐 호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블랙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블랙홀이 가장 작은 소립자 있죠. 이 소립자하고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블랙홀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회전하니까 스핀이 있다고 그랬죠. 크기가 있으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고, 또 블랙홀도 이렇게 전기를 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이 스핀, 회전, 그리고 전기, 이 세 가지가 이 블랙홀의 특징인데 소립자도 그와 똑같이 이 세 가지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블랙홀은 머리털이 없다. 블랙홀이 머리털이 없다는 건 특징이 없다는 거죠. 그건 딱 세 가지만 같으면 같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과학자들은 그렇다면 왜 블랙홀과 소립자가 같을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랙홀 이퀄 소립자다. 블랙홀 자체가 소립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달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촉근 이론이 그걸 증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촉근 이론의 놀라운 업적입니다. 블랙홀이 어떻게 소립자와 같아질 수 있을까요? 소립자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미립자 아닌가요? 블랙홀은 큰 세계인데 그게 소립자가 된다. 이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이제 촉근 이론의 유명한 학자이면서 세계적으로 저술 활동을 해서 많은 이제 촉근 이론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린 분인데, 이 브라이언 그린이 바로 그런 이 이론, 이제 코니폴드 변환에 상당히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이제 코니폴드 변환을 이렇게 블랙홀에다가 이제 적용시켜서 찢어갈 과정에 이제 광자가 생기는 그림입니다. 이 과정이 사실 복잡해요. 차원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좀 차원을 낮춰서 간단한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요. 자, 그림 보실까요? 그림에 보면 이 가운데 이제 여러 개의 모습이 보이는데 똑같은 블랙홀이고, 가운데를 보세요. 가운데 또 중심부를 보면은 동그란 모습이 보이죠? 어떤 구가 있을 때 그걸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막입니다. 막. 이거 우리가 막을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이 마치 뭐하고 있는가? 블랙홀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로비츠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제 밝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칠판에 가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블랙홀이 차원이 높기 때문에 차원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접어놓고요. 자, 이렇게 어떤 구형의 물체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요게 막이다. 자, 요 막이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블랙홀과 똑같은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게 블랙홀과 똑같다면 요걸 아까 했던 코니폴드 변환을 시켜보자. 그랬더니 코니폴드 변환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점은 질량을 갖고 있겠습니까? 질량이 제로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점이라기보다는 질량을 갖지 않는 하나 끈으로 변했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그래서 질량을 가지면서 끈의 특성을 갖는 게 바로 뭘까? 바로 그것은 비달갱이입니다. 비달갱이. 바로 광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달갱이, 광자가 나온다는 것을 브라이언 그린 등이 밝혀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이걸 다시 코니폴드 변화를 역행시켜서 쫙 하게 되면 아까 얘가 이런 구형 모양이었다면 요게 이렇게 원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4차원인데 4차원 형태가 3차원으로 이렇게 한 차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한 차원이 줄어들면서 여기서 뭔가 빠져나왔구나.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전번에 니체의 시 기억나죠? 태양이 정오에 떴을 때 독수리는 회전은 동안 하늘을 돌았습니다. 그 독수리의 목에는 사악함을 떠난 뱀의 순환의 고리가 감겨져 있었죠. 이렇게 두 번의 순환이 있을 때 자라투르스트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구에는 이쪽에 순환도 있고 이쪽에 순환이 있습니다. 요건 하나의 순환밖에 없죠. 바로 순환 속에 순환이 있을 때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그 순환 속에 순환이 있을 때 이것은 깨달음, 더 높은 차원으로 증가한다. 이 한 차원이 사라지니까 바로 여기서 물질이 탄생됐죠. 빛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밝게 하는 물질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상전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초가 있으면 초가 고체죠. 타면 액체죠. 이게 빛이 되면 기체가 되면 빛으로 화하잖아요. 이게 바로 상전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죠? 이 딱딱한 블랙홀에서 쭉 해서 빛이 되면 세상을 밝게 비춰준다는 거죠. 이런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상전이 과정을 통해서 거대한 블랙홀은 빛으로 변하면서 자기를 태우면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세계가 바로 블랙홀의 세계다. 어둠의 세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코니폴드 변화는 이 간단한 수학의 원리에서 우리는 하나의 먼지 속에 우리는 우주가 포함되고 그 우주가 하나의 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이언 그린이 자기 저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압축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랙홀은 끈이론적 견지에서 본다면 3차원 구형 보통 구보다 1차원이 많은 겁니다. 를 둘러싼 3브레인에 해당된다. 좀 어렵습니다. 3브레인. 이건 좀 이따 제가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3브레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블랙홀을 코니폴드 변환이라는 독특한 기하학적 변형을 가해서 수축을 시키면 하나의 점으로 사라지는데 이는 블랙홀의 질량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기하학적 변형을 통해서 팽창을 시키면 블랙홀은 모습은 심하게 변형이 되는 3차원 구형이 아닌 2차원 보통 구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질량이 없는 끈의 진동 패턴이 정확하게 하나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블랙홀은 이 독특한 기하학적 변형을 통해서 질량이 없는 소립자, 즉 진동하는 끈, 즉 광자가 되겠죠. 비달갱으로 변형이 되었다. 이 과정 속에 얼음, 블랙홀이 물, 소립자로 변하는 상전의 과정이 함축되어 있다고 브라이언 그린은 자기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과학이 여기까지 현재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하나의 점이 된다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단계가 현 과학의 위치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일미진중 함시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먼지 속에 우리는 블랙홀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담아야 할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화하면서 찾는 겁니다, 지금. 자, 이 그림은 전번에도 봤듯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2차원 평면에 투영이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플라톤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좁은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동굴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벽에 있는 조그만 횃불에 비치는 그림자, 횃불에 비쳐서 벽에 비친 이 그림자가 자기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도 횃불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착각하면서 그 미지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지혜 있는 자가 그 동굴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동굴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환상이었다. 그리고 그 이데아 세계, 그 최고의 세계를 찾아가는 그 생각마저 다 없어져 버린 그 순간 그 사람은 바로 크게 깨닫습니다. 우주의 본질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데아와 현실의 세계가 다르지 않다는 하나 합일된 세계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으로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사람들의 그 세계를 무지하게 설명하고 가자하지만 돌아오는 건 뭐였을까요? 비난과 화살이었죠. 사람들은 그 세계를 비웃으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플라톤이 2000년 전에 우리는 남긴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플라톤은 지금 우리한테 동굴에 갇힌 2차원의 벽의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지금 동굴에 갇혀 있어요. 보세요. 이 몸은 순간 저 달이나 별에 갈 수 없죠. 그러나 마음은 갑니다. 내 몸은 못 간다는 것은 뭔가 지금 막혀 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사리불과 목곤년이 만나서 내기를 했습니다. 자, 사리불이 이렇게 큰 혁대를 땅에 놔두면서 들어 올려보라고 하자 목곤년이 아무리 그걸 들어 올려 드릴 수 없었어요. 야, 신통력은 형님이 한 수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부처님 설법이 있다는 것이 이제 천이통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동해 나갑니다. 그런데 또 사리불이 못 걸리면 더 빨리 왔어요. 우리 순간이동이라는 과학에서나 봤던 이야기인데 신족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비라고 말하는데 사리불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못 가는 거지 내가 신비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 공간에 갇혀 있어요.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어떻게 갇혀 있는지. 자,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갇혀 있는가? 자,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기로 합시다.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이제 파리인가요? 이 파리가 보입니다. 만약 이 통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파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나의 점에 갇힌 꼴이 되겠죠. 그런데 한 방향에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 한 방향의 자유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세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평면이 되면 이 파리는 이 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그림.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차원이죠. 자, 어떻게 3차원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의 점에서 이 점을 쫙 연장하면 이렇게 선이 되고, 이 선에 면을 만들 때는 이 선의 이 직각 방향, 이 직각이 중요합니다. 이 직각 방향으로 이걸 쫙 연장시키면 이 아래에 있는 이렇게 면이 나옵니다. 이제 면은 2차원이죠. 2차원을 이제 3차원으로 만들려면 또 그 면에 직각 방향으로, 직각으로 쫙 잡아 끌면 이게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3차원 입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을 뭐라고 그러던가요?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이런 공간 입체는 이제 3차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4차원을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4차원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직각인 방향으로 잡아 끌면 됩니다. 어떻게 직각이 나올까?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힘들다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로적으로 하면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배열된다. 이 새로운 공간 차원을 시간에 따라 배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자들은 사실 이게 추상적 공간에서의 4차원이지만 우리는 그림상으로서는 3차원으로밖에 이렇게 평면에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 그림 보시죠. 자, 그림 보면은 거기 정육면체가 보이죠? 이걸 모든 한 방향으로 쫙 잡아 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연결하면 오른쪽에 있는 입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4차원 입체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4차원은 탐구하기 힘듭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4차원을 보려고 위로 올라가면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새가 순간 정기적 충격을 받고 하늘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4차원을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미지수에 빠지면서 4차원 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4차원을 보지 못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철학자도 어땠습니까? 4차원이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면 끝인데 4차원은 따라서 없다고 간단히 잘라 말했습니다. 과연 4차원이 없을까요? 자, 4차원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아까 정육면체를 앞면을 작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림에서 가운데 물체를 이렇게 놓고 그리는 원근 투시법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면은 작게 그리고 이 정육면체 뒷면은 크게 그리고 그걸 쫙 연결하면 전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근 투시법으로 이 정육면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런 테크닉을 그대로 써서 이제 4차원 가운데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 가운데 정육면체가 있고 바깥쪽에 또 정육면체가 있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정육면체 가운데 중심부 이 원근 투심법을 통해서 가운데로 쏙 집어넣으면 가운데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을 연결해 버리면 그림에 같은 복잡한 물체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4차원 육면체에 해당되는 거죠. 면이 이제 육면이 아니겠지만요. 이해됐습니까? 사실 4차원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각 능력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이 3차원 공간 능력이에요. 자동차 우리 주행 실험할 때 어려운 게 바로 이는 공간 지각 능력 아닌가요? 그런데 3차원도 아니라 4차원은 우리는 굉장히 상상이 힘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이런 것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항상 과학자들은 어디서 생각하는가? 2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걸 3차원, 이렇게 4차원으로 확대됐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추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물리학자들도, 대천재들도 4차원은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 보면서 이해하지 않았다 실망할 거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전번에 배웠던 이 공간, 휘어진 공간, 여러분 ADS라는 공간 기억나신가요? 자, 칠판에다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ADS라는 공간이 DS라는 게 뭐였습니까? 네덜란드 물리학자
드시터, 이 드시터라는 물리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앞에는 반 드시터. 다시 말하면 드시터 공간이 볼로 가다면 반 드시터, 엔티 드시터는 이렇게 되는 걸 말하죠. 그렇게 볼로 가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병처럼 이렇게 감아 돌아간다면 얘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공간이 ADS다. 엔티 드시터 공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전번에 이야기했었죠. 자, 우리가 이 엔티 드시터 공간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합니다. 자, 이 엔티 드시터 공간 속에는 모든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지각 능력, 기억 능력도 최근에는 바로 이 ADS 공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들을 생물학과 이 물리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예요.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우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 우리 우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ADS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ADS 공간이 이제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어떻게 되어날 건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죠. 4차원 ADS를 여러분 이해 어렵다고 해서 심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 대가들 자체도 이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이 애쉬어 그림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악마와 천사 크고 변두리 갈수록 작아지죠. 이건 그림에 보다시피 2차원 평면에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 옆에 보면 우리가 시간을 생각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을 한 방향으로 잡고 공간 2차원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통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함께 배열된 모습에서 이 공간은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사와 악마를 이제 정사각형 네모로 이제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점점 위로 가면서 네모가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면서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아까 이 애쉬어 그림에서 가운데서 변두리로 가면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이제 3차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제 4차원인데 여러분이 모양이 약간 다르다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ADS 공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한테 지난 30년 과학사, 물리학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홀로그래픽 원리입니다. ADS CFT 대응 원리. 자, 여기 한번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ADS 여기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 ADS입니다. ADS CFT 대응 원리. 간단히 말하면 홀로그램의 원리. 자, 여기에 ADS라는 건 방금 이야기했었죠. 자, 반 드시터 공간이다. 그리고 이제 요 CFT라는 게 학술적인 용어니까 제가 여기서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입자 물리학 양자장 이론이다. 요게 이제 C가 컨퍼말 그래서 같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같다. 등이라는 말을 써서 등각장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기존의 양자장 이론이고 요것이 뭐하고 같은가? 반 드시터 공간에서 촉근 이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공간은 방금 봤던 4차원이에요. 그래서 4차원 공간에서 4차원 엔티 드시터 공간에서 촉근 이론이 3차원 공간에서 고전 입자 물리학과 똑같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게 지난 과학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여러분 왜 그런 게 실감이 안 나죠?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의상의 법성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르헨티나 출신의 말데사나라는 친구예요. 주한 말데사나인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뭐 마라도나 메시처럼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론 물리학에도 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부에 계시는데 하버드 사상 최초로 가장 젊은 나이에 정년을 보장받은 그런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인 말데사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데사나의 이론은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이제 병을 생각해 보세요. 호리병을 생각하면은 이 호리병이 있고 이게 표면이죠. 이제 호리병 내에서의 이론이 이 표면의 그림자는 한 차원이 낮죠. 이 표면에서의 이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뭡니까? 하는 요 작업이 아까 홀로그램의 벽에 비친 요거와 같은데 여기다 여러분이 한 차원씩 증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더하면 4차원이 되고 요건 평면이 2차원이죠. 1을 더하면 3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4차원이 3차원과 같다. 홀로그램의 원리다. 그러면 4차원은 뭔가? 이 촉근 이론이고 3차원은 뭐예요? 우리가 실험실 입자 물리학에서 하는 게 3차원 아닙니까? 지금 충돌시키는 거. 요게 3차원이니까 3차원에서 입자물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요것이 4차원 반드시더 공간에서의 촉근 이론 같다 하는 게 바로 말데사나가 밝힌 이론인데 제가 요걸 보니까 1등이라서 몇 회나 SCI 논문 횟수가 운영 횟수가 몇 회인가 봤더니 한 3,000 몇 회 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딱 봤더니요. 7,000회가 됐어요. 지금 또 안 보니 오래되니까 또 만 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증가하더라고요. 운영 횟수가. 세계 넘버원 이론입니다. 이게. 말데사나의 ADS CFT 대응원리. 자, 그러면 이 말데사나의 천재성은 어디가 있는가?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요 그림에 보면은 여기 판이 보이죠? 거기에 R, B, G 이런 것들은 R은 레드니까 빨강이고 B는 블루니까 청색이고 오른쪽에 G는 그린이니까 뭐 녹색인데 우리가 이 소립자에서 이렇게 색을 이야기합니다. 이 색은 실제 색이 있는 거 아니죠. 이건 마치 뭐하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색계라고 말할 때 실제 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특성을 말하듯이 이 소립자 색에 대한 특성을 이런 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판에서 보면 위에 끈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그죠? 그 두 개의 끈이 이렇게 두 번째 그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서로 결합이 되고 결국 최종적인 아래의 모습이 되는데 자, 끈이 하나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끈 이론에서 보면은 끈의 충돌이고 이제 기존의 입자물에서 보면 이게 입자의 충돌이죠. 그래서 이 말데사나는 이렇게 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판을 아주 얇게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간격이 적으니까 점점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라지 N에서의 이렇게 나가요. 큰 N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혹시 라지 큰 N 그러면 판이 많다. 그래서 이 판에서의 판이니까 막이라고 그러죠. 이 막에서의 끈이론이 기존의 입자 물리학과 같다는 것을 증명했느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추론이에요. 그 추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엄밀하게 증명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맞다는 걸 거의 이제 확실시하고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데사나의 이 추론을 통해서 4차원 세계와 이 3차원 세계가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존에는 말로만 환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끈이론의 입장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이 4차원에 있는 이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력이라는 게 3차원 세계로 가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중력이 허상이고 물질이 본질이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번에 우리 티베트 논쟁을 하면서 이 귀류학파하고 자리파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사물의 효연에 집중한 거하고 그 반대되는 견지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물의 끈이론학자들은 물리학자, 과학자이기 때문에 물질에 더 근본을 두니까 이 중력이 허상이고 이 물질이 더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보죠. 그렇지가 않다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의 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높은 당에 점점 낮은 당으로 가서 하나의 점에 우리가 우주를,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4차원에서 이 3차원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더 근원적인 이 중력이 물질 세계로 화연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더 기류파적인 입장, 전번에 티베트 불교 철학에서 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세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제가 간단히 그림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 세계가 여러분이 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애쇼 그림 있죠? 애쇼 그림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 애쇼 그림이 아니라 ADS 공간은 한없이 퍼지니까 위에는 막이 있지만 아래는 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쇼는 어떤 원판이죠? 그러니까 변두리도 또 가운데 부분도 둘 다 경계를 가져요. 그래서 애쇼 그림은 두 개의 경계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내가 또 칠판에다 간단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칠판에 간단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두 개의 막이 있는데, 자, 이쪽이 작고 이제 위로 가면서 커진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큰 세계는 뭡니까? 입자 물리학이죠? 그 입자를 쪼갠 게 끈 아니에요. 끈의 크기가 무려 10의 마이너스 33승, 0.00033번째 1. 엄청나게 작은 끈이니까 이 끈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끈의 세계라면 이 위로 가면서 이게 입자의 세계, 큰 세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양 경계가. 바로 애쇼 그림이 그걸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애쇼의 천재성이 또 한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벌거 이결이 변한 거니까 이거랑 이런 거 다를까요? 다르지가 않겠죠. 결국 얘가 극장이나 화면처럼 확대된 모습이니까 똑같은 모습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런가? T대칭이라는 걸 T대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사계를 확대해서 퍼지는 모습일 뿐 이 세계가 애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T대칭을 통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홀로그램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걸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자, 그림은 지금 파리가 보이잖아요. 요 그림은 이제 레너드 서스킨드라는 이제 우리나라 카이스트에 지금 와 있는 이 유명한 촉근이론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연히 극장에서, 야외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그 영사기 앞에 파리가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파리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티븐 호킹은 이 막이 마치 이런 것 같다. 이쪽 막에서 저쪽 막으로 가면 이게 확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세계. 그러나 결국 같지 않겠는가? 자, 이런 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바로 3차원이 이렇게 4차원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대사나의 축복이 나옵니다. 말대사나의 동료들은 이 말대사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말대사나 에미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 시를 이었는데, 제가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대사나 제목입니다. 자, 당신은 브레인으로부터 시작했지. 그리고 그 브레인은 BPS. 당신이 브레인 곁으로 다가서는 순간 그때 그 공간은 ADS. 그것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하하, 말대사나. 슈퍼 양밀과 엄청나게 큰 앤, 끝없는 구로부터 중력의 용출. 그들이 같다고 누가 말했지? 홀로그래픽 그는 알고 있겠지. 아하하, 말대사나. 블랙홀은 참으로 신비롭네.
자 D브레인과 D엔트로피, 그리고 D브레인이 뜨거워지면 그때는 D자유에너지. 아하하, 말대사나. 에미로는 끝나고 거기엔 말대사나. 블랙홀은 정복되고 QCD는 확인됐네. 글로벌 스펙트럼 희미하지만 그것은 머지않아 밝혀지겠죠. 아, 말대사나. 자, 우리는 말대사나 노음으로 이제 홀로그램 속에 하나 우주를 발견한다는 그림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3차원 오면 4차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차원을 압축해서 평면에 하나의 점을 압축하고 그걸 다시 하나 1점으로 돌아가서 우주 속에 하나를 담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위안을 던졌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 아직 미지가 남아있어요. 그 4차원의 실체는 뭐냐? 그 나뭇잎에 보이는 물방울처럼 물방울이 나뭇잎을 쌓고 있지만 그 물방울 속에 갇혀있죠, 경계가. 이런 막에 감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밖의 세계를 보면서 물에 감겨 있듯이 우리는 그런 세계에 감겨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아까 봤던 우주 배경 복사에 갇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는 거대한 이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물고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말대사나가 벌칙 가르쳐 줍니다. 4차원을 투영하면 3차원이 되지. 레너드 서스킨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입자 물리학으로 바뀐다, 현실 세계로. 에드워드 위튼도 덩달아 이야기합니다. 야, 그 경계는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흐르는 물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야, 이 대과학자들이 이 4에서 3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3에서 2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때 아바타 감독 카메론 감독이 입체 영상이 있지 않냐? 우리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간다고 가르쳐줍니다. 자, 2차원으로 왔습니다. 2에서 1로 가야죠. 어떻게 갈까요? 이때 유명한 수학자 칸토가 대담합니다.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건 내가 증명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1차원은 0차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까 보다시피 우리는 가장 작은 세계, 더 이상 쪽에서는 작은 플랑크 길이 10의 마이너스 33cm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은 세계로 가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의 T대칭이 나타났어요. 그림 보실까요? 마치 모래시계처럼 모래시계가 이쪽으로 가면 더 작아지지 않고 또 반대로 가고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모래시계처럼 작아졌다 커졌다 반복하고 있는데 그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수보리가 말합니다. 부처님은 육안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은 천하를 가지고 있고 부처님은 해안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은 뭐입니까? 불안을 가지고 있다. 법안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면 먼지 세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보리의 도움으로 우리는 드디어 먼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점이 우주가 된다는 그림을 봤습니다. 투명한 구 속에서 하는 먼지를 보고 그 전체가 우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법장은 화엄시 편문으로 이걸 화답합니다. 동시 구족 상용문, 광엽 자재 무해문, 일다 상용 부동문, 제법 상즉 자재문, 은밀 혈료 구성문, 미세 상용 알림문, 인다라망 경계문, 10세 융법 이성문, 탁사영법 시생해문, 주반 원도 구성문.